일요서울TV 지방선거 특집 토론, 이번 시간은 경남도지사 편입니다. 현재 경남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가 경합 중입니다. 정치 신인과 올드보이의 경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김경수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의 적통계자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은 정치인입니다. 김태호 후보도 경력만큼 밀리지 않습니다. 군수, 도지사를 지냈고 국무총리까지 지명됐었죠. 오늘 정중길 변호사,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네. 정치인들일 텐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물평부터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부터 한번. 김경수 지금 이제 현재 의원직을 이제 사퇴를 하셨으니까 김경수 후보인데 그 이미지를 보면은 그 상당히 소년 이미지예요. 뭐랄까 청순하다 그렇죠. 그 남자에겐 잘 안 어울리는 표현이지만 그리고 이제 김태호 전 지사는 그 선이 굉장히 굵은 남성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성의 입장에서 보는 이미지는 김경수 전 의원은 실수가 없는 사람 같다. 그리고 그 김태호 전 지사는 선이 굵고 그다음에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이분도 거창 군수부터 시작해서 도지사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 이제 관훈 토론회에서 나와서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예전에는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어제는 그런 건 좀 많이 이제 없는 조금 겸손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요. 김경수 후보는 그 보좌관 생활 워낙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분은 실수가 없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단련된 사람이어서 무엇을 맡겨도 믿음직한 사람 이런 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 분들은 해보다 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문이기도 하지만 김경수 우리 후보는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컨텐츠가 없고 항상 옆에서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달처럼 달과 같은 역할을 해온 사람 같거든요. 근데 사실 경남도지사가 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달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해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쭉 김 후보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전히 문 대통령의 달의 역할로서 경남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어떤 잘 보좌해온 그 모습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고요. 김태호 후보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국민들한테는 올드보이가 돼버렸어요. 뭐 충남지사 후보인 이인재 후보님 같은 분을 올드보이라 그러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50대 중반의 이렇게 경력이 화려하고 경륜을 갖춘 사람을 올드보이로 이렇게 치부하게 만드는 이 상황, 이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좀 전략적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김태호 후보가 그 다른 올드보이에 섞여가 버린 것 같아요. 사실 50대 중반에 최연소 거창 군수부터 해서 경남도지사를 2번이나 하고 국회의원 재선에 국무총리 후보 지명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50대 중반에 저 정도 경륜을 갖춰? 이게 기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리는 방법을 김태호 후보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력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호 후보 상당히 화려하죠. 그렇죠. 그에 비하면 김경수 후보는 아직까지 국회의원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사실 보여준 게 없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격적인 자기 정치 시작 이번 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 보좌진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로서 그 오랜 기간을 보좌한 경험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정치적인 경력을 다 쌓아온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아까 그런 지적하신 표현은 지금이 그런 어떤 자기 정치의 시작점은 될지 몰라도 이미 이전에 앞뒤에 굉장히 많은 숙련기와 단련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후보가 나란히 공약들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본격적으로 TV 토론에도 지금 나오면서 과거의 이야기들 좀 정책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먼저 공약을 말하기 앞서서 경남 지역이 좀 특징이 좀 있잖아요. 네, 있죠. 정 변호사께서 이 특징이 좀 소개를 해주시고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지역이 크게 보면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할 텐데 지금까지 선거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한 4군데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산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그다음 창원을 중심으로 한 창원권, 그다음 거창 등 산청을 중심으로 한 중서부 내륙권, 그리고 남부 해안권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도심이 있는 동부권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았고 중서부 내륙권 지역은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높았고, 그다음 창원권이나 남부 해안권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보수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는데 이번에는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께서 보시기는 어떠실까요? 원래 이제 이 경남도지사가 부산시장하고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는 한 번도 된 지역이 아니고 그 예전에 김두관 전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도 부산시장과 함께 여기 경남도지사를 아주 전략적인 지역으로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김경수 전 의원을 당에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 의원직을 잘 하고 계신 분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번에 과연 이 두 자리를 탈환이 아니고 이제 도전해서 성공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이 전 지사에 대한 또 관심이 뭐 악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부정적 평가들이 또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과연 이제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 그게 좀 많이 이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남에는 좀 정책적인 사안에 충돌이 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뭐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문제가 좀 있었고요, 신공항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상급식 관련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이제 경남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게 무상급식이었거든요. 그때 그 굉장히 좀 항의가 격렬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 여민동락 카드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좀 보충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상급식으로 아낀 재원으로 경남의 빚을 갚았다라고 이제 그 홍준표 전 지사가 그렇게 홍보를 했나 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여전히 그 애기들 밥값 아껴서 뭐 얼마나 됐다고 빚을 갚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무상급식은 완전히 실패한 어떤 도지사 홍 전 지사의 실패한 정책으로 이번에 아마 심판 그 경남도지사직을 만약에 뺏긴다면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공공의료 시설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진주에 있고 그 진주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경남 전체적인 어떤 이슈화가 되기에는 조금 약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상급식 이슈가 그거는 그 경남도 전체에서 30대 주부들은 거의 다 막 분기탱천이라고 그러나 표현이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와닿았던 정책으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 두 분의 어떤 공약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일 대표적인 건설 사업인 남부 내륙철도 문제도 두 분이 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육의 문제, 또 복지의 문제와 관계되어져서 약간 내용들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을 어떤 지원하는 그런 어떤 보육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공약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방금 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전임 지사가 이제 홍준표 대표인데 홍준표 대표의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 부분을 이제 김태호 지사가 후보가 이제 받아야만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선긋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뭐 남북 관계에 관한 더 큰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선을 긋지만 지역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현안이었던 뭐 진주의료, 무상급식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그것은 홍준표 대표가 지사일 때 얘기고 나는 다르다라는 어떤 입장과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 부담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지사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소진께서 보시기에 그 홍준표 대표 선긋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태호 전 지사가 그 선거 캠페인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나홀로 선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본인의 강점인 친화력 중심으로 저인망 그 밑을 그냥 바닥을 훑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벌리는데 그건 잘하는 것 같고 당연히 지금 홍준표 대표와 이 선긋기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기 한국당 당 지지율이 지금 안 오르고 있어요. 더 오히려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 지금 막아야 된다고 진작에 좀 하자고 했다가 제가 지금 징계 3번이나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진짜 심각하던데 이게 지지율이 결집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몇 가지 그 발언하시고 특히 창원에 가셔갖고 그렇죠. 빨갱이 발언하셔가지고 지지율이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좀 시대 분위기가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보수파가 이렇게 하나 좀 뭉쳐서 이게 잘 좀 견제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 홍준표 대표가 좀 말씀이 좀 이렇게 걸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다. 그게 싫어서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버리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홍준표 대표 이제 자꾸 좀 물러나시고 얼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뭔 소리냐 이런 문제로 자꾸 이제 내부에 논쟁이 되니까 더더욱 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수파가 좀 이렇게 단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 홍준표 대표 그 빨갱이 발언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이 좀? 그게 너무 뜬금없는 발언이 됐고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개선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창원 시민을 놓고서 얘기했다라는 거는 어제도 관훈토론에서 김태호 후보가 그렇게 본인이 해석을 한 거고 실제 그때 들었을 때는 경남도에 빨갱이들이 많이 산다 이런 식으로 들렸었어요. 그래서 불을 붙인 거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의 갑자기 뺨을 때린 거랑 똑같은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 제가 거기에 좀 한 가지 말을 덧붙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역구 가운데 창원이 블루 칼라가 많은데도 의외로 보수 지지표가 많은 지역이에요. 최근에 이제 4월 말에 그 여론조사 한 거를 보면 거의 박빙이거든요. 김경수, 김태호가. 그리고 오히려 블루 칼라 계통들이 오히려 그 좀 경륜이 있는 김태호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특히 가정주부들이 김태호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이 좋은 지역에 가가지고 홍준표 대표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빨갱이 발언을 해버리니까 거기 있는 창원 주민들이 얼마나 뜨악했겠어요. 그러니까 김태호 지사를 찍고 싶다가도 홍준표 대표 발언을 생각하면 그게 뭐냐면 오히려 김경수 후보한테까지 갈 수도 있고 적어도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표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참, 김태호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하네요. 그 상황이. 왜 그 거리 두시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두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정책 이외에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정책 문제로 좀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들로 사실 둘 다 휩싸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드루킹 사건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드루킹 사건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영향도 안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네요.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예전에 그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BBK 사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문제는 있고 잘못된 것 같은데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드루킹 사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이상해.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이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BBK와 마찬가지로 이슈가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김경수 후보의 장점이자 단점인 이 보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 점이 사실 이번 경남지사에서는 김경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 지지도를 받는가,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잘 가는가, 이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김경수이기 때문에 경남지사로 김경수를 뽑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경남에 있는 도민들이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김경수 후보가 초창기에 나 특검 받겠다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검 딱 받겠다 그러니까 별일 없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딴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뭐 특검이 시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시작된다가 할지라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 결과 이미 나올 텐데 그리고 뭐 여권 천하에서 BBK가 그랬듯이 쉽게 결론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거는 김경수 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보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드루킹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그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고 여론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민심을 흔드는 사안이면은 영향은 심각한데 이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말이 다 달라 사람마다 보는 시각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해명해주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의도에서나 관심 갖는 이슈지 또 지역에 가보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옆에 동생들이 지금 구조조정 당하고 있는데 저거 뭐지 이렇게 별로 관심사가 큰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드루킹 사건은 그 지지율에 영향이 별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그때 4월 19일인가 이게 처음 보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직후의 여론조사들 보면 오히려 김경수 후보 쪽으로 지지가 더 몰리는 약간 더 강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지역에서는 큰 이슈는 아니다.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그래서 지지도가 높고 인기가 끌어올 때가 아무래도 그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을 네. 때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그랬던 때만큼 또 문제가 또 많았어요. 그 당시에 청문회를 할 때 뭐 소위 거짓말을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당시 한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정 변호사님께서 좀 아시는 얘기 좀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글쎄 지금 뭐 돌이켜서 보면 김태호 지사 과연 총리 후보 낙마할 정도의 상황이었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박연차 태강실업 회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렇죠. 아느냐 모르느냐였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선회하자면 사실은 사진 찍었는데 그 경남지사하고 이런 분이 옆에 누구랑 사진 찍었는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름을 얘기를 들었어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문제가 너무 이렇게 박연차라는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라는 아주 단순한 문제로 쟁점화되어지면서 그 사진으로 인해서 알았을 거다라고 그 여론이 확 움직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사실은 당한 건데 돌이켜서 보면 사실 그때 이게 별거 아닌 게 문제가 됐던 거는 저는 그 김태호 당시 그 후보 김태호 후보에 대한 사람들의 시샘도 큰 원인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시 한 40대 중반 저보다도 어렸을 것 같은데요. 당시 좀 저보다도 훨씬 젊은 한 40대 중반의 나이에 키도 한 185, 6대잖아. 크고 잘생기고 훤칠한 사람이 국무총리로 이렇게 딱 나서니까 좋아하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되게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사실은 이 같은 당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줬다 사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김태호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사건이었고 그래서 하늘로 날아오른 이카루스가 됐다가 그렇죠 천둥이 녹아내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상황을 보면 그게 아주 정말 뭐 의혹도 제기되지 않은 그 전 단계에서 그냥 그 끝이 났는데 그 어쨌든 좀 그런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이 진입 게임으로 가면은 그걸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절대로 진입 게임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진입 게임으로 이제 막 밀어붙였다가 사진 같은 거가 나오면은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관훈 토론도 보니까 그런 과거의 자기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기 그릇이 그 당시에는 안 됐다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가 네.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르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뭐 두 분 중에는 누가 이기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이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저도 아깝게 지면 그걸로서 충분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면 결국은 과연 당의 존폐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는 김경수 후보가 혹시 안 되시면 저는 비서실장으로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있죠. 오히려 김경수 후보는 훨씬 더 지사가 안 돼도
당신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 살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뭐 그냥 제가 너무 섣부른 얘기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입각의 길도 열려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 제가 최근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그 계속 격차가 나고 있어요. 두 분 사이에서 그 김경수 후보가 계속 이제 지금 1위를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그 근접했을 때는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조사 시점을 보더라도 5월 1일 2일 조사된 건데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가장 그 근접했던 때가 이제 요 드루킹 전후 그 사건 나왔던 요 지점인데 어쨌든 여기서 그 자기 그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탄력을 받아서 정상회담이라는 호재를 받아 안고 지금 상승하는 추세로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지지율의 특징을 보면 김경수 후보는 그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을 다 받아 안고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김태호 후보는 그 당이 지금 계속 도와주지 않고 자꾸만 그 헛소리를 삑사리를 내는 거를 상체기를 받아가면서 지금 당과의 그 거리 선긋기라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려다가 꺾이고 상승하려다가 꺾이고 이런 흐름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추세로 가면은 이제 이건 더 벌어지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김태호 지사가 이걸 계속 지금 이렇게 꺾였다 다시 상승하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이유는 이분의 개인기 내지는 그 친화력. 그 서민에 대한 어떤 이게 스킨십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팬이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주부층에서 인기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기본적인 팬이 난 아직도 김태호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고정 팬층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꺾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경남 지역에서 지금 제기됐던 이슈가 여론조사 기관마다 왜 이렇게 다르냐, 그렇죠. 춤추기를 널뛰기를 하느냐 이 지점인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조사 기관들의 조사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무응답층이 지금 여기도 같이 널뛰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김경수 후보가 앞서가고는 있지만 이 무응답층이 그 태도 유보층이 상당히 지금 존재해 있고 샤이보수층이 반드시 지금 있다. 그래서 아직 태도를 정하지 않은 층과 샤이보수층이 있기 때문에 조사할 때마다 이게 지금 널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 때문에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도와준다 그러고 여론조사 기관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게 자꾸만 지금 도와주는 흐름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 방금 여론조사 이제 보여주셔서 저도 네. 하나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은 그 최고로 많이 이제 차이가 날 때는 49.6 대 36.8 네. 리얼미터 네. 발표죠. 그러니까 한 13% 났는데 그 이후에 또 한 거를 보면 38.7 대 27.9로 한 10% 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이제 수준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경남 민심이 어떤지는 이제 잘 모르겠으나 이 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이제 분석 기사가 2대1에 났는데 그러니까 양쪽의 차이가 그거래요. 그러니까는 이 무응답층이 많고 적고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참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과거에는 ARS라고 해서 전화로 하는 통화는 기본적으로 보수파한테 유리하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댁에 계시면서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이 기사 분석 내용에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직접 면담원이 물어보면 그래도 경남이기 때문에 내가 김경수 후보를 지지해도 차마 말을 못하기 때문에 무응답을 하는 그런 샤이 김경수가 많다. 그런데 ARS로 물어보면 사람이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김경수 지지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RS로 할 때는 여론조사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정치권의 일반 상식에 되게 반하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김태호 지사가 전 지사가 한 30대 최소한 한 30%에서 한 40% 내외의 어떤 지지도는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김경수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현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이제 향후에 6월 13일까지 있을 그러니까 북미 회담 이후에 북미 회담 있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과 미국 회담이 있는 이런 일련의 그 과정에서 현재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생겨서 갑자기 평화가 아니라
극심하게 안보가 위험스러운 어떤 상황들로 갑자기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경남지사 선거는 오히려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뭐 절대 바라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대외 변수, 그러니까 북미 회담의 변수를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경남지사 선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후보들한테 선거 좀 조언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하시죠. 그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친화성하고 그 정서적 안정성이 강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완해야 되게 새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향성이거든요. 이제 그 두 부분이 이번 그 경남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이게 강화가 되면 사실 이번에 만약에 혹여라도 패배를 하더라도 그게 기반이 돼갖고 다음에 굉장히 큰 인물로 이제 성장할 수가 있다. 지금 완전히 발판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최대의 강점은 친화성, 친근성이에요. 이게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지금까지 2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정치인이 2년 공백기 가지면은 잊혀지거든요. 거의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기 워낙 빨리 바뀌고 있어서. 근데 김태호 지사는 아직도 고정팬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친근성 때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정서적 안정성이 예전에는 좀 부족하게 보였었어요. 왜냐면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그때 그런 말도 있었어요. 이분이 어디 이제 미디어 노출을 할 때는 항상 그 메이크업을 한다라는 소문이 있어갖고 그래서 저분 좀 이상하다 막 좀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있었는데 어저께 관훈 토론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그 2년 동안 그것이 플러스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 정서적 안정성 부분이 강화가 됐는데 이분은 이런 측면보다는 지금 강화돼야 될 게 당 지지율을 합체시키는 거, 자기 지지율에 지금 본인의 개인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당 지지율이 여기 지금 합체가 되는 게 제일 큰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를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맡고 있는 모양새를 취한다. 이게 지금 이분의 제일 큰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더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김태호 지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개인기에 홍 대표랑 각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 대표가 경남지사를 하면서 있어왔던 이런저런 일들이 본인한테 전부 다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중앙당에서 대표로서 이런저런 활동들과 행동과 발언들이 본인한테 부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각을 세우고 제대로 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비판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를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20% 중도층 지지자들이 볼 때 김경수 후보의 저는 가장 큰 단점이 왕의 남자라는 거죠. 그림자, 아까 달빛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 리더로서 책임을 온전히 맡기기에는 뭔가 불안하다는 그 느낌인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홍한테 제대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50대 중반의 김태호 지사가 미래의 어떤 보수파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짧게 경남지사 선거만 보지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큰 그림 하에서 결국은 홍준표 대표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건강한 비판들을 제대로 해가면서 어떤 실천력을 담보해 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 김경수 후보의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끊임없이 누구의 보좌관, 누구의 참모로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홀로서는 지도자의 길을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류의 결기는 잘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오히려 현재의 어떤 정치 상황에서는 본인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당장 당선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김경수라는 사람이 한 정치인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홀로서는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습 내지 결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오늘 일요서울TV 지방선거 특집 토론 경남도지사 편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특집 토론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